안녕하세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뭐,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네, 원래 예약되어 있었던 안내나 아니면 상담들이, 현장 상담들이 이제 연달아 이제 캔슬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갑작스런 이제 캔슬이 되는 시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 관련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도 하고 편집을 해보려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특별정비 예정구역 관련해서 주택단지형 13개의 이제 손품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발품으로 어, 이제 현장을 확인하는 식으로 지금 촬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낮에는 너무 더운 데다가 이제 그 행인분들이 이제 지나다니시면 제가 그걸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편집을 또 해야 되는데 부끄럽지만 편집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 그리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새벽에 제가 한 4시 반쯤에 그 구역을 이제 가까운 구역들을 이렇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때 촬영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이 네, 너무 어지러워요. 네, 영상이 너무 어지럽고 제가 보더라도 너무 이제 화면도 너무 흐리고 네, 화면도 너무 흐리고 영상도 너무 어지럽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 그 저는 촬영을 그냥 제 휴대폰으로 특별한 전문 장비 없이 제 휴대폰으로 그냥 촬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이렇게 리서칭 해보고 뭐 주변에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니까 흔들림이 없게 하는 뭐 이런 장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장감을 드린다는 뭐 명목 아래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한 여러 영상들은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는 발품 프로젝트는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이 너무 흔들거려가지고 제가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좀 안 할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하명하고 근곡 손폼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영상을 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개인 업무와 이제 뭐 안내나 상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식으로 이제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뭐 진행하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뭐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만 이 집에 와서 아기를 등원을 시킵니다. 어린이집에 이제 등원을 시켜요. 등원을 시키고 나면은 이제 마치고 사무실로 오게 되면 업무 보기 전에 딱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빈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이제 그냥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 안에 이제 모든 유튜브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뭐 대략적인 걸 뭐 예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뭐 그때그때 현장 촬영하는 거를 쇼츠로 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상을 올릴 때 이제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 뭐 제작을 할 때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키워드 단어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적어 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하도가 되는 특정 키워드 단어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제가 제가 그때그때 맞춰서 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럴 때는 약간의 한 1초, 2초의 정적이 일어나는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할 시간이 또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가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단어를 하다가 제가 다른 생각이 나면은 다른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두서 없이 말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들을 뭐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뭐 법정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제가 모든 걸 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영상을 보면서 체크를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 스크립트도 좀 필요하고, 제가 부족한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촬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연습을 해야 하고, 뭐 좀 더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많이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네, 임대차 시장 관련해서 지금 노후계획도시 관련해서 앞선 영상에 이주대책 지원형에 대한 해운대 주공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임대차 시장은 현재 이제 그 월세의 가속화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전세가 더 많았어요. 전세가 더 많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투자적인 목적도 있고, 그 다음 뭐,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뭐,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월세로 들어오신, 월세에 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 대출이 가능하다 하면 전세로 많이 했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특히 전세보다 월세의 가속화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계약갱신 요구권과 상한 제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은 좀 덜하지만 계약갱신을 사용하면 4년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뭐 그때 시점에서는 이제 집값이 어떻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세가율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은 못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집값이 오를 거고 전세가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갱신 요건 행사 시점 관련해서 이제 미리 4년치를 올려서 인상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전세가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느낌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금액이 큰 금액들의 박스권에 있는 매물들은 그러니까 그대로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낮은 전세나 아니면은 높은 전세라 하더라도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이제 전환이 많이 되는 서로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또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인하가 됐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 금리 부담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세로 들어갔을 때 금리로 해서 이자 부담이 너무 이제 커지니까 이자 부담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어, 월세로 좀 많이 전환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나아졌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게 뭐냐. 이제 전세 관련해서 전세 사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이제 빌라 연립이나 다가구 관련해서 특히 오피스텔 관련해서도 제가 생각외로 손님들께서 그 전세 사기에 이제 준하는 상황을 겪으셔가지고 저한테 좀 많이 이제 뭐 제가 조언을 해드리기보다 좀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들 뭐를 최대한 많이 이제 도와드렸었고요. 생각 외로 전세 사기에 준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많이 놀랬고 그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특히 부산에도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지금 뭐 처벌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출 규제가 이제 스트레스 DSR 이런 것들로 인해서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 분위기 그리고 이제 지방을 정리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특히 이제 지방은 이제 금매 위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금매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수요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분위기. 어차피 지금 전세를 이자를 내느니 주담보로 해서 이자를 뭐 금매라면 갈아타는 분위기. 아니면 아예 그게 부담이 된다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분위기.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전세 월세로 되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시장이 월세를 가속화되면서 이제 결론은 전세가 없는 상황들이 지방이 많이 벌어졌어요. 물론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이제 냉각기고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실거래 되는 거를 보시면은 금액 입지별, 그 다음에 이제 금액대의 박스권 내 금매들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그걸 볼 때 이제 지금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그래도 서울을 사야 된다. 서울을 사야 된다는 식으로 서울로 이제 몰려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문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세금 규제가 어떻게 이제 나올지에 따라서 특히 이제 지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조심스레 예측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이제 상황 속에서 노후계획 도시 관련해서 자동을 보시면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구역이 더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으실 거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추정 소위 예상 분담금을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막 올려놓으셨지만 실제 이론과 현장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섣불리 이제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이제 실제 분담금이 너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소형 평수 때가 물론 이제 큰 금액 단위는 대형 평수가 많지만 비율을 따지면 소형 평수 때가 많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대지 지분이나 이제 비례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구역이 더 좋다고 말하기도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단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거를 이제 확정적인 분위기의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논외로 떠나서 지금 이제 매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를 살펴보면은 두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실거래가 소형평수 때, 네, 소형평수 때 3년차만 본다 하면은 그러니까 5년차를 보시죠. 이렇게 지금 갑자기 거래가 뭐 금매들이 하나씩 됐죠. 됐다가 이제 금액대가 다시 조금씩 근데 그게 아주 큰 금액으로 오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 있는 금매들이 이분들은 이런 노후객 도시의 관련해서 개발 부분과 상관없이 그냥 매매를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개발 호재에 따른 실거래를 보는 관점이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거래가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이제 그 한 공백기 정도를 거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한두 달 사이로 조금씩 공백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평수는 당연히 이제 거래가 적겠죠. 왜냐면은 선진입도 어렵고 그 다음에 분담금 관련해서도 비율로 따지자 하면은 소형 평수보다 적게 낼 수 있지만 전체 부분은 또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이제 실거래를 보시면은 네, 지금 소형 평수대들이 이제 거래는 되고 있어 금매들은 거래는 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반등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나? 어차피 그 집 자체의 이제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지금은 살짝 금매 위주로 지금 빠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대림도 마찬가지고, 네. 대림도 실거래를 보시면은, 네. 지금 소형 평수 때에 이제 금매도 위주로 이게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팔고 나갈 타이밍인가 아니면은 좀 더 정말 이제 선도주구가 되고 그때 돼서 이제 팔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선도주구가 끝나서 이제 재건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보고 팔고 나갈 것인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판단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팔고 나가는 시점이 있듯이 지금 노후계획 도시도 큰 틀로 보면은 정비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있는데 누구나 다 알듯이 선도지구의 전후로 이제 팔고 나가는 시점, 뭐 매매가 되는 시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뭐 여기도 그렇고 뭐 롯데도 그렇고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이쪽에는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정 개발 호재로 아주 금액대가 3천에서 5천 올라서 이렇게 거래된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금매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었고 뭐 집 컨디션이나 방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되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시점, 분기 시점에 맞춰서 뭐 2년이나 4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 전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세가 한두 달 전보다는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전 뭐 한 몇 개월 전보다는 전세 순환이 많이 끝났어요. 전세는 많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세 금액도 뭐 아주 높게 책정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평형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20평대는 거의 1억 한 6천에서 2억 2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월세는 아마 조금씩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월세는 보시면은 네, 물량은 조금 더 많아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추후에 매매를 생각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굳이 전세를 받아서 뭐 굳이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뭐 소득을 내느니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의해서 하느니 지금 당장 갭 투자 형식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아마 월세를 좀 더 이자가 싸니까 월세를 좀 더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이익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림에 의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여러 가지 투자나 실거주, 금리 여러 가지로 볼 때 월세가 좀 더 이제 하고 아마 지금 7, 8월 달 이후 이제 전세 물량은 조금씩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매매만 본다 하면은 어, 한 순환 텀이 다시 이제 시작되는 텀은 맞습니다. 근데 선도지구 전후로 10월 달 중으로 이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8월 달, 9월 달쯤으로 해서 매매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작하고 생각하시는 금액대 관련해서는 계좌를 잠그고 뭐 그런 식으로 엄청 흘러가진 않고요. 완전 잠그고 이러진 않는데 금액대가 조금씩 조심스레 이제 상향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제 금매들을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대가 아주 갑자기 막 오르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확정적인 부분이 생긴다 하면은 뭐 그 구역, 그 단지들은 이제 금액대가 변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 물량 관련해서 그 부분이 이제 LH와 부산시가 아직은 아웃라인이 완전 잡혀 있지 않고 주공만 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년, 4년 대비로 이제 전월세 시장이 조금씩 변동 상황이 생길 겁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아신다 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야 되는지 이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고요. 네, 제가 좀 더 편집이나 아니면 스크립트를 좀 더 준비해서 오늘도 사실 스크립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적어놓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 이제 뭐 경험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을 뿐인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반성하고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